순위가 있고 영희가 있다면은 얘를 아는 체 했는데 딱 보면 얘도 동창이고 얘도 동창인데 그럼 얘를 아는 체 못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얘는 나를 몰라봐도 얘까지 아는 체 했는고 야 얘를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얘도 아는 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그죠? 영희네? 라고 하면은 뒤에도 이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누구지? 이제 저기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대용이라고 하자. 아이고, 제가 이 친구한테 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도 시선이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지 하면서 그래요 이제 그때는 얼굴 많이 변했네 그래요. 얼굴이 많이 젊어졌네. 그렇게 얘기하면 좋죠. 근데 스님들은 보시면은 모자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을 하는 이 목소리하고 이 모자를 쓰는 거 하면은 통화할 때 심지어는 통화할 때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 있어요. 알바를 하는 줄 알고 아니면은 모셨는데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나이를 물어봐요. 그냥 말 안 하고 싶은데 끝까지 물어봐요. 그래갖고 43살을 하면은 그래요. 알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한 50대 60대 같이 보이는데 저거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제 둘째 형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 3살이면 만 6살밖에 안 되는 거 보면은 한갑 다 돼봐야 보이는데 그래요. 어쩔 때는 제 동생이에요 나이가. 그러면서 몰랐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갖고 나이가 어리게 보인다고 해갖고 저한테 실수한 거 그런 건 없는데 놀래요. 응,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젊어지면 뭐해요? 좀 멋있게 변했어야지. 젊어지면 뭐해요? 깨재하게 미안하면 젊어지면 뭐합니까? 옆에 친구 아는 체하고 또 뒤에 친구 아는 체하고 뒤에 친구가 누구지 얘기 들니까 대용이 아이고 용이네 그래요. 이게 아는 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옆에 지금 딱 옆에 또 두 명이 탔잖아요 여자가 여 동창이 이쪽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먼저 보이고 이쪽에 타니까 이쪽도 이렇게 이제 봐야죠. 얘도 아는 체 해줘야 하니까 동창이 만났으니까 동창끼리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는데 얘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기억나는데 같은 방에 한 번도 안 듣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제 이름 들었을 때 얘는 저를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응. 이제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다르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저희 때는 딱 이랬답니다. 저희 때는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딱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을 딱 얼굴을 기억하는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인데 라고 하는 경우가 딱 제 세대에서 제가 43살이니까 그때 30년 전에는 그때는 이거였답니다.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다. 반에서 계속 1, 2등을 해온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동안.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줄 수밖에 없죠. 아니 막 이게 높게 쳐받드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시선을 끌고 하면은 나름대로 시선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가죠. 그래서 더 기억할 수 있는 경우 1, 2등을 해서 아니면은 한 경우는 부자. 그 당시에 저희 때에는 부자. 왜냐면은 지금은 많이 이제 세대가 흐르고 지금은 뭐 컵라면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 어머님들이 안 좋다 먹지 마라 나트륨 들어간다 하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그때는 컵라면 그죠? 그 도시락 사발면이라고 네모난 게 막 나왔고 엄청나게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아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요만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평균 컵라면 동그란 컵라면의 한 3분의 1 크기로 그때 이제 컵라면이 인기가 끄니까 출시상품 신상품으로 나온 게 바로 제가 4학년 때였나 짜장범벅 카레범벅이라고 그때 당시에 250원이었는가 이게 나온 게 있어. 이만한 거 먹어도 양이 차지도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광고 나오면서 이 네모난 도시락 거의 300 그 당시에 50원인가 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0원인가 기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때는 그 부유함의 기준은 컵라면을 먹고 안 먹고 차이였어요. 우리 때에는 컵라면을 먹으면은 부유한 애였어요 진짜. 그리고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을 먹으면은 그냥 이제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예요. 응. 그래갖고 그 컵라면도 우리 때 뭐 학교 안에 매점 없습니다. 정문 밖 나가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방
가게라고 하잖아요. 학교 앞에 가게도 그냥 째만해요. 근데서 이제 컵라면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해갖고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 째만한 거를 나름대로는 돈 있는 애들한테는 그게 잘난 척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반에서 한두 명이 먹을까 하는 몇백 원짜리 그 컵라면을 자기가 그것을 그 걸어가는데 교실에서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최소한 5분 이상 걸리고 그래서 그 사고 물 떠오는데 최소한 또 5분 이상 걸리고 10분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거 짜면은 그거 먹어도 얼마나 양이 차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를 그걸 하고 나서 그 컵라면을 딱 들고 오면은 교실 문을 딱 열잖아요. 모든 시선이 이걸로 가요. 저희 때는 그거 딱 보잖아요. 그 컵라면 옆 국물 있잖아요. 그 국물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부의 기준이었답니다. 저희 때에는 컵라면을 먹은 아이들이 그때는 진짜 부유한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이제 거기에선 기준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 공부를 턱칠나게 막 1, 2등 한 친구 아니면은 부자였냐 아니었냐 이 친구들이 기억력이 가장 많이 더 빨리 남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참고로 제 자랑은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저 이제 가난했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여자친구는 얘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아는 것 같더라고. 이름을 들으니까 얼굴은 이제 막 이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얘는 어차피 우리 어머님 사는 곳에 근처에서 자동차 영업소에서 일을 한 애고 이 애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경기도 시흥인가 어디인가 사는데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뭐죠 친정이라고 하죠. 친정에 무슨 뭐 아버님 생일인가라고 뭐라고 해서 내려온 찰나였고 이 옆에 친구는 여태까지 익산에 살아봤어요. 어디선가 한 번이라도 만났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몰라봤으니까 여태까지 지나치면서도 만났을 수 있는데 몰라본 거죠. 익산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오고 남중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또 이게 시작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얘를 아는 채 하고 나서 얘만 있었다면 또 얘는 그래서 3, 4년 전에 한번 본 친구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뒤에 초등학교 여자 동창 2명까지 타고 3명이 이제 타버린 거잖아요. 저까지 4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주제를 대리기사 자동차 안에서 동창회를 하다라고 잡은 겁니다. 솔직히 그때 마음은 많이 어지러웠어요. 좀 어지러웠어요. 이게 뭐 어디를 빨리 얘들을 도착을 여기 하고 빨리 가고 빨리 다른 코를 잡자라는 개념보다 막 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혼란스럽고 얘들 또 말도 들어줘야 하는데 이 말들은 그렇게 솔직히 귀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게 나가는 경우 내 자신 현재 위치에 대한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애들은 또 나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라도 거기까지도 솔직히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친구가 그때 아마 경유잖아요. 이 친구는 그때 무현동에서 저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여자 동창회는 송악동이 좀 외진 곳입니다. 거기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건축된 지 이제 좀 되는데 거기가 이제 자기 친정이었고 송악동 이제 거기 더샵을 경유해가지고 옆에 이제 제가 몰라봤던 여동창은 남중동 그러니까 익산에 그러니까 저쪽 있습니다. 남중동으로 가고 얘는 이제 영등동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미 아파트 하면은 거기를 해갖고 가는 거리가
또 상당했답니다. 이 경유가 얘를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하고 얘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 남자친구를 이렇게 제 시간에 간다고 해도 아무런 대화 없이 간다고 해도 이 길이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경유지가 경거리가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말을 막 친구들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제 운전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평균 속도보다 더 반절로밖에 줄 수가 밖에 없죠. 옆에 차들은 그냥 보통 속도로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덜 속도를 내는 구간으로 비켜갖고 그렇게 가다 보면 시동도 계속 걸리고 한 번에 가면 그냥 그래도 막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얘까지 경유하고 도착지까지 목적을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몇 시간은 아니죠. 익산이 작으니까. 근데 상당히 걸렸는데 이제 대화도 하고 라고 하면서 하는데 술을 먹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가는 경우잖아요. 그때 그랬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나서 2주도 안 되고 이제 친구를 만나고 뒤에 동창을 만나고 라고 하면서 막 뒤에 이제 여자애들하고는 막 저도 바쁘니까 뭐 연락처 주고받고 그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는 마지막 도착지에 도착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영업을 하니까 나름대로 손님들한테 이제 주는 뭐 사은품 같은 거 째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줬던 게 뭐냐면 핸드크림. 제가 이제 가려니까 룡아 잠깐만 기다려면서 트렁크에서 뭘 하나 꺼내더라고요. 핸드크림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만한 거 주더라고요. 고마워 라고 하고 솔직히 아직까지 사용 안 했습니다. 제가 손이 거친 편이 아니고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핸드크림을 제가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손이 조금 더 부드럽답니다. 남자 손 같지 않게. 자꾸 그냥 논두렁으로 빠지네요. 이랬답니다. 이렇게 이게 한 경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을 저희 동산동에 제가 이제 간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익산에도 동산동이 있고 전주에도 동산동이 있는데 익산 동산동에 갔는데 이제 동산동 같은 경우 이제 배차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동산동에서 모현동으로 이제 간다. 그때는 목적지가 그렇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손님 가상 번호를 누르고 동산동에서 꼴을 잡고 딱 봤는데 얘는 이제 동네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희 모현동이 제가 모현동에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여기가 지금은 신시가지라고 하지만 여기가 다 예전에 다 논밭이었답니다. 주택도 많이 좋은 주택이 아니고 이미 이제 일종의 이렇게 늘어진 그런 주택이었는데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동창은 동창이죠. 초등학교는 동창 맞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다른 학교로 갔고 그리고 동네 살았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죠. 못 알아보겠습니까? 딱 하고 전화하고 컨택하려고 또 개똥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는 다 알아보죠. 근데 그 친구도 안 만난 지 왜 그러냐면 이제 얘가 발달되고 나서 여기를 이제 논밭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를 이제 아파트로 지려고 하면 여기 살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고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이 넘어가요. 근데 얘도 제가 보니까 43살이니까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기억해요. 동네 친구니까. 그런데 얘도 이렇게 보면 누구지 본 거예요. 얘는 이름템 바로 알죠. 동네 친구니까.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누구지 이래. 많이 취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막, 다 이름 대야 알아요. 나 룡이. 그래요. 근데 이때 이 반응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만났던 그 동창 3명하고 이하고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달랐던 것이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좋은 친구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나쁜 친구다. 기준이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친구는 딱 그동안 대응해도 오랜만에 그래서 대뜸 한다는 얘기가 생각 뭐라고 했지 그때?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어차피 이제 얘를 바래다 줘야 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가 아니고 여튼 어쩌면 이럴 수가라는 그런 식의 말을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데 막 그것 갖다 막 기분 나쁘고 저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난 거는 두 번째였고 이제 어느 정도 텀이 지금 흘렀고 흘러고 얘를 만났을 때 이제 저기 있는데 어, 왜 그럴까? 왜 그래, 이제 룡아?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 동창들은 그냥 딱 해서 개똥 이렇게 철수야라고 대룡이 이용이? 라고 한 거고 뒤에 애들도 보면서 이용이네 그러면서 반갑다 친구야 라고 하면서 그랬겠는데 이 친구는 왜 이래 라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걔가 저하고 같이 이제 한 동네에 살고 같은 초등학교를 이제 지내오는 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이제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걸어왔던 길에 자기 기준에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얘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한탄식이면 한탄. 안타깝다 싶으면 안타깝다. 그것도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나고 세네 번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만나니까 차 갈 때까지 차 이제 걔를 만났지만 차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 있는 데로 가자. 철수야 라고 했을 때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순간부터 막 이런 일이라면서 계속 하고 차로 이제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죠. 한데 그 친구는 그래요. 좀 안타깝다는 얘기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는 조금 내공이 쌓였고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죠? 나한테 좀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하는데 애가 계속 그걸 부여잡고 나서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신경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딱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도착지까지 가니까 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은 잘 있어라고 하는 그래 이렇게 잘 살아라고 하고 나서 도착지까지 가면은 주차 어디다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 높았으면 이제 주차다 사고 날까봐 근데 주차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이제 내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잖아요. 그럼 내리면 시동 끄고 갓길에다 놓고 비상등 키던가 차 안 오면 그냥 갓길에다 세워 놓는 거예요. 차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확보해 놓고 거기서 또 얘기가 오고 가요. 그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리기사에게는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은 돈인데. 근데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서서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이제 말하는데 이게 자기 딴에는 이게 안타까운 건가 막 그 모습이 계속 보이는지 몰라도 그 모습을 계속 나타내니까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한 대리 운전기사의 일이고 지금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면서 9개월 차가 됐죠. 이제 해고 왔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고 이 일이 누구를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그죠? 모든 사람이 이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학생이라면은 좋게 얘기한다면은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데 낮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부족해서 집에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투잡으로 해갖고 하는 경우는 이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떳떳한 일이죠. 효자죠. 얼마나 착해요. 낮에 편의점이라고 밤에 이거 잠깐 해갖고 투잡으로 해갖고 자기가 어학연수 갈 돈을 벌어서 자기 힘으로 간다는 거는 얼마나 진짜 그죠. 효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이거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살아오던 삶인데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하다가도 주식에 손을 댔다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 손해를 봤으면은 끝을 내야 하는데 매몰 비용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어쩌는 심리에서 자기 이제 모든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정도는 남겨둬야 할 것도 모든 것을 그냥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가족,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일을 찾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대리기사님도 이 대리기사가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누구한테 손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상생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손님은 나를 통해서 가지 못할 길을 술 드심으로 인해서 가는 거고, 나는 손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랍니다. 부끄러움이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부끄러움이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제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이 대리기사를 어떻게 이거를 시작한지도 모르겠고 여튼 시작할 게 될지도 몰랐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급했는가 봐요. 저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편은 아닌데 일을 하고 나서 며칠도 안 돼갖고 초등학교 한 명도 아니고 3명까지 그렇게 다 마주쳐갖고 거좀 막 1시간을 걸쳐서 이 애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경유지까지 와갖고 그 안에 얘기를 하면서 딱 했다면 이제 저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알잖아요. 이 밴드 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다만 밴드 활동을 저는 안 한다 뿐이지. 근데 이 애들은 다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생각이 된단 말이죠. 애들이 나중에 얘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거고, 밴드를 하면 이제 수십 명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1명도 아니고 3명이 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신경이 쓰이죠. 저도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답니다. 잠시만요. 일을 그냥 어느 정도 3달, 4달 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겪고 나서, 이런 상황이 겪었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부딪혔을 것 같은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2주도 안 돼갖고 동창 3명을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저라고 사람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지나와봐도 며칠 안 돼갖고 1명도 아니고 3명을 만났는데, 멘탈이 약하면은 앞으로 누구를 만날까? 제가 만약에 누구를 가르쳤던 강사였다면 어떤 제자를 만날까? 아니면 어떤 동료 선생님을 만날까? 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멘탈이 약하면 생각은 들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껴안고 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무너지냐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면.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오늘 한 것에 그 글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대리기사가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한 대리기사가 중간에 아는 사람을 몇 번 만나갖고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만두는 거는 뭐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옳다,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살아온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보여진 삶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은 일을 하면서 그거를 몇 번 겪고 나서 그걸 못 버티겠다 함으로써 대리기사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냥 자기가 그만두니까 그거 갖다 못 버텨? 그럼 대리기사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조회수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조회수 막 1만 되고 막 구독자 막 몇천 되고 몇만은 모르겠지만 몇천 되고 몇백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주제로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래요. 이제 아는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면 대리기사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제를 딱 다뤄버린다는 거, 극단적으로.
이분법적 식으로 그냥 겪어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남 의식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개월 차까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도 겪고 나서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는 이 사람을 한번 이 친구를 모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내가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아니냐지 그렇게 자극적인 걸 대리운전기사 하면서 아는 사람 만날 것이 두려우면은 대리기사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제목을 올린다는 거는 참 올린 사람 문제예요. 그건 그 사람은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지만은 그 사람은 진짜 문제예요. 이 마인드 자체가 문제고 그 사람들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못해요. 오랫동안 괜히 그냥 자극적인 걸 올려갖고 거기에 대해서 귀가 힐끗 해갖고 이러면 안 돼서 대기사 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겪지 않았잖아요. 직접 정도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혹 하시는 분들도 저기지만 왜 제목을 그렇게 올리냔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 사람 환경이 다르고 내가 여태까지 대처한 방법이 다른데 자기들이 겪은 것을 바탕으로 하라 하지 마라가 어딨어요. 이 사람은 그걸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하면 보면 자극적으로 올리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올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올리면은 유튜버 그 성취하시는 분들의 시선은 바로 끌죠. 이게 뭘까? 라고 하고 바로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의 그 내용은 시선 한번 끌고자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 올리면 이게 유튜버 그 목적을 어디냐 왜 그렇게 올리는 목적을 어디냐에 두는 것도 참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 그랬잖아요. 이 하나의 유튜브 내 동영상을 지금 조회수도 제가 본 것이 다 이 조회로 똥꼬치 칠 수도 있다고. 하나의 그냥 독자분이 청취자분이 제 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건데 그때 동영상 봤는데 그 기사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라고 해갖고 경험하면서 얻었는데 그때 그 기사님의 말을 한 번 더 각인함으로 인해서 10번을 겪고 한 번 덜 겪으면 그 사람한테 그만큼 시행착오를 한 번이라도 덜 겪을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자산이 되는 거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내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됐다면은 거기에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네.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저도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강하지 않은데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한 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3명. 옆에 남자친구 여자 동생 2명.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밴드 활동하면서 만난 친구들이고 저라고 대리기사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요. 다 들고 이 친구를 딱 목적지에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핸드크림까지 받고 나서 배차를 그때 또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신경 쓸 상황이라면 그때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안전이 최우선 목적이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래 라고 하고 나서 배차를 받아야죠. 여태까지 얘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끌어오는 동안 타시간이면은 30분 갈 거리를 1시간을 갔다 온 얘기죠. 그러면은 나한테도 그때는 시간이 돈이라는 관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더 배치를 받으려고 이 친구까지 헤어지면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겪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겪었고 손님 모셨지만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정도 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손님들과 트러블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성향적인 차원이에요. 내면은 이 일이 시작하는 데서 트러블이 나면은 하루 종일 그거 안고 간단 말이죠. 제 마인드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러블 안 나고 그냥 욕 한 번 얻어먹은 거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고 만다. 그게 낫다 싶으면 그냥 제 성향 속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죠? 네. 근데 그걸 부여안고 예를 들어서 유튜버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기사는 대리운전 하지 마라. 거기에 귀에 쏠려갖고 거기 혹한 사람은
혹한 청취자분들은 대리 운전기사 일을 손도 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시작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번 해보는데 두려운 마음이 진짜 많이 가슴에 얼마만큼 갖고 있냐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는 해야긴 한데 그런 두려운 가슴에 마음에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 기사님은 진짜 그 글에 나왔듯이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지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 그쪽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겠죠. 이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죠. 그죠? 이 마음을 얼마나 안고 가냐, 안 안고 가냐. 그것도 직접 만나지 못해봤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두 번째는, 심지어는, 이게 무슨 일이냐. 맞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가던 동안 내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거야. 하면서. 이게. 그때 이제 또 더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도 제가 버틴 게 아니었답니다. 버틴 게 아니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번째 만난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만나서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을 때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왜냐면 그간에는 이런저런 내공도 쌓이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냥 살아가는 얘기 거기 귀담을 수 있었는데 우리 첫 친구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친구들이 아니고 첫 동창 3명들 대형이, 우리 형이 반갑네 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대놓고는 못하죠. 전 친구들이라면 그냥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체를 한 거는 그거는 의도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은 이런 일 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뉘앙스가 뭡니까? 그죠? 듣는 사람한테는 평균 이하의 이 사람이 사는 직업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이 직업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조차도 함부로 못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반갑네 언제 한번 만나야지 그런 얘기만 해요. 언제 한번 만나자. 심지어는 그때 딱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 주말이 됐던가 내가 봤을 때는 휴일이에요. 휴일이고 얘도 이제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있고 근데 혼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시흥인가를 가야 하는데 그럼 그 다음도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이제 다음날 올라가면 심지어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 몰랐던 애가 뉘앙스가 그냥 우리 여기서 한번 뭉칠까라는 대놓고는 말 못하죠. 저한테는 안 하죠. 근데 그 뉘앙스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얘들도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딱 보니까 안 마셨고 여자분들은 또 그렇게 과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그냥 또 여기서 뭉칠까라는 뉘앙스 좀 보였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는 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뉘앙스를 보였을 때 누가 한 명이 바로 야 우리 한잔 하러 가자 하면은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저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되냐면은 한 명이라면 아는 사람을 한 명을 모신다면은 친구야 나 이만저만 해서 오늘 조금 급해라고 하고 뿌리칠 수가 있는데 3명이잖아요. 그래갖고 한 명이 뉘앙스를 보인 상황에서 야 우리 한 잔 더 하자 용이 만났으니까 하면 그래 라고 하면 3명이 다 그러면은 가반수의 원칙 아닙니까? 4명이잖아요. 3명이 으쌰으쌰 해갖고 하자는데 그죠? 그때는 싫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죠? 내 빼기는 좀 글죠. 3명이 과반수의 원칙으로 하자는데 뭐든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3명이 술을 취했어도 가자면 가는 거고 또 갔더라도 한 명이 많이 거기서 트리거를 한 거예요. 이제 점화가 돼갖고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래 가서 그냥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맥주 한두 잔 하자 하고 갔을 때 그 마음 먹었을 때는 그날 막 그렇게 막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그 시간이 아깝다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차이랍니다. 바로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갖고 3명을 동창 3명을 만났는데 별 얘기도 안 들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그동안 잘 있었으니까 애들은 창피하지 조금. 나 아이 있어. 에? 강아지 키워. 아직 결혼 안 해갖고 외로워갖고 농담이 오고 가는 거죠. 오랜만에 만났어도 옛날에 그 꼬마 있을 때 친구니까 외로워갖고 강아지 키워. 아직 미혼이라 그래서 외로워서 강아지도 안껏 키워. 웃죠. 제 마음은 조금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최대한 운전에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죠. 그런 그냥 살아가는 얘기 웃으면서 하면서 한 명 데려주고 또 한 10분 이상 운전해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자 동창 데려주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남자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막 이 두뇌에 이렇게 새겨질 얘기를 그땐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도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오히려 내가 이것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예. 근데 그날은 이제 좀 신경이 쓰이죠. 근데 뭐 일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했고, 그 다음날 나가갖고 막 전에 얘네들 만났는데 막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바로 일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 두 번째 만났던 애가 오히려 어느 정도 일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오히려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보다 동네 친구니까 더 자주 만났던 아이고 그 만난 그 텀 기간도 얘가 훨씬 짧았는데 나 용이야 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계속 그 반복을 할 때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이 내 처지에 대한 비관을 해서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고 얘가 그냥 한 두세 번 했으면 괜찮은데 운전할 때 독차치까지 계속 가는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중간에 껴갖고 이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지도 이제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잖아요. 오면은 나름대로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이제 굴곡이 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제 감안하고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위치에 있다가도 이런 위치에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극단적인 얘기인데 참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지방 뉴스인가 그때 지방 뉴스인가 하여튼 뉴스에 나왔어요. 영등동에 좀 유명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신도시 무현동 쪽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을 때에는 그쪽 영등동이 완전 최대 번화가였어요. 심지어는 이 작은 도시에서 이 작은 수도시 익산 30만 정도 되는 익산에서 그때 지역신문에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라고 하잖아요. 인구 밀집도 인구 수가 아니고 인구 밀집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평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인구가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제 사는가죠. 그죠?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때 영등동이 그러니까 익산의 영등동이 한참 발달할 때였어요. 그때는 이 신시가지는 이제 영등동 이제 부송동 이쪽이 이제 발달되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온 거고 그때 한참 발달될 때는 익산의 영등동이 그러니까 제가 팩트있게 제가 본 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1위였어요. 1위 인구 밀집도 그러니까 인구 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동에서 이만큼 이 범위를 잡았을 때 이 땅 안에 인구들이 얼마나 사느냐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 영등동이 전국 1위였어요. 밀집도가 그랬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또 이 얘기를 왔지? 여튼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이제 봤을 때 영등동 그때 혹 새요. 중간에 동영상 한번 하긴 하면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대로 새더라고요. 큰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영등동에서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내감각이에요. 좀 알아주는 병원이에요. 근데 뉴스야 뭐 익산이란 곳이 큰 곳이 아니고 그 병원이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 원장님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스스로 딱 하늘나라를
자기 생명을 스스로 차단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 주식. 주식을 하신 거예요. 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주식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망하고 흥하고 뭐 개미 투자자들 뭐 그런 거 나오고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것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만둬야 하는데 특히 도박 걸죠. 저는 핫도 같은 거 싫어해요. 근데 도박 같은 경우에 내 돈이 이만큼 들어가면은 거의 매몰 비용 거니까 이미 내가 손해본 비용에 대한 그게 남는단 말이죠. 그래도 회수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오히려 이제 퍽싹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그때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사정까지 어떻게 뭐 병원까지 이제 어떻게 뭐 담보를 잡았나 어쩌나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주식을 해갖고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때 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여튼 모든 생명은 일이 됐든 저리 됐든 모든 생명이 자기의 삶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든 의도치 않았던 이 생명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삶을 다하지 못하고 빠른 시간, 이른 시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이런 지위에 있던 분들이 이런 지위가 아니고 이런 지위에 있던 분들이 이런 지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런 지위에 있던 분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건 지위가 내려간 게 아니고 이 삶에서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 한때 그냥 뉴스로 나오고 그렇구나라고 하지 뭐 가족이 아닌 타인들이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 동안 막 정말 안타까운 나한테 회자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막 그 사람의 삶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로. 그죠? 이 주위에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왔다면 그래도 이 낮은 이치에서 돈이라도 벌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사람의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다시 이 이치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 기존에 있던 이 이치보다 더 이만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치에 있었더라면 내려와도 이 이치에서 있었더라면 내려왔다면 이 지에서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바닥이라면 최저점이라면 더는 못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최저점이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하다 보면은 그죠. 왔다고 해도 최저점이 아닌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잖아요. 선택의 폭은 이제 적어지겠죠. 왜냐면은 이 위치에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선택의 기회도 많고 나름대로 여유를 즐겼지만은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는 좀 좁아지죠.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지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는 낮아지죠. 그죠? 이제 그렇답니다. 이런 지위도 아니고 이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냥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죠? 근데 이 이치에 있던 사람이 이 밑바닥도 아니에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치에 있던 사람이 그나마 이제 남이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면 내려왔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마인드의 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인드 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삶에서 그렇게 만났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자괴감을 갖거나 자기 신세 한탄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면은 자기 살아온 삶이 그렇고 자기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분들 보고 그것도 못 참고 어떻게 일을 하냐, 무슨 삶을 사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해갖고 대리일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노파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단기간 내에 막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3명 만날까 말까 할 거를 3달 안에, 석 달 안에 3명, 4명을 만났단 말이죠. 그냥 어떻게 운이 없으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참지,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갖고 3개월 안에 일을 그만둔 거를,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냐? 그래갖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냐?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리기사 맨 처음에 하면서도 생각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이 빨리 왔고, 그분들이 대리기사를 3개월 안에 그만뒀어도 나름대로 또 특출나게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다만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잖아요. 하다가 경험을 겪음으로 인해서 여기는 좀 맞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갖고 그것도 못 찾고 어떻게 일을 하냐, 어떻게 살면서 하냐, 그렇게 단정하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제목에서 3개월 안에 지인을 이렇게 지인을 만나면은, 지인을 만나서 의식할 사람은 대리운전 하지 마라. 그게 자극적인 글을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미리 보고 청취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습니까? 근데 정도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막 마음 한 곳에 이만큼씩 안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못 한다는 겁니다. 해도 얼마 못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차라리 그분들은 오히려 뭐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그러니까 나쁜 제목, 그런 분에 휩싸여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겪어가갖고 내가 여기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개월이라도 해요.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목이 혹해갖고, 유튜브에 제목이 혹해갖고 마음 이만큼 갖고 있고 하나만 이만큼인데 그분들 한 달도 못 채워요. 해봤자 사고 나고요. 사고 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고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실 때 드리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지? 대리기사 한 번도 안 하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여태까지 안 만났으니까 만날 때까지는 한번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특출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9개월차,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부터